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9,000선 위에서 장을 출발한 코스피가 역대급 낙폭을 기록하며 8,20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8% 가까이 빠지며 800대에서 장을 마감하는 등 국내 증시가 검은 화요일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민간합동회의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과 패키징 공장, AI 데이터 센터 등을 건설하기 위해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실적 자체보다 상향된 눈높이를 얼마나 충족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반도체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7월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을 재개합니다. 대규모 매물출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들의 매매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코스피는 10%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에서는 8%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 증권시장에서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원 넘게 매도했고 개인은 8조 원 넘게 매수를 보였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긴급 진단이 필요한 우리 시장, 오늘은 주식 1타 강사 송기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 쉽고 재밌게 하자 리던 투자자문의 대표 전문가 송기호입니다. 네, 오늘 장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쉽지 않았고 하락장이었는데 하락장이 언제부터냐? 사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하락장이었죠. 이제 전자랑 닉스로 지수를 묶어놓고 남은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했었고 이제 오늘 전자랑 닉스가 같이 빠지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좀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고점은 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은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10,000포인트 못 넘냐라고 하면은 10,000포인트는 넘을 겁니다. 넘을 거니까 오늘 이제 보면서 많이 좀 겁나시고 또 무섭고 이제 앞으로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많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걱정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자.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지수 고점 저점 다 맞췄거든요. 제가 저점도 말씀드릴게요. 어느 순간이 저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고 지금 제 생각에 제 직감상 이 조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일도 솔직히 좀 이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원래 그런 시장이었고 그동안 상승이 가팔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도 조금 세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한번 좀 매매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또 난 매매가 자신 없다. 그러면 관망하셔도 됩니다. 저희는요 주식이라는 게 포지션이 3개예요. 매수, 매도, 관망. 그리고 지금 포지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관망 포지션입니다. 관망 포지션. 관망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내리면 사야지, 오르면 팔아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한번 이 파도가 지나가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입니다. 되게 좋은 선택이고 현금 확보하셨다면 이제 곧 있을 매수 기회를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보면 저는 이제 증권사랑 운용사에서 업무를 쌓았어요. 그래서 증권사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라고 했는데 세일즈 앤 트레이딩에서도 이제 델타원이라고 있습니다. 델타원은 뭐 하는 팀이냐라고 하면 이제 지수 트레이딩을 하는 팀이에요. 지수 현선물 트레이딩 하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한 5, 6년간 증권사에 있었을 때 지수만 봤어요. 지수만 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 고점 저점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맞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지수 저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잡힐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너무 가파르고 세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기다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뭐 세일즈 앤 트레이딩 본부에서 주식을 했었고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에 가서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RA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죠. 반도체가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 끝났어요. 이제는 실적 장세였고 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 장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으로 올라간 장세라면 이제는 실적 플러스 유동성으로 올라간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16,000 간다, 14,000 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믿어보세요. 갑니다. 그리고 27년 하반기, 27년 상반기에는 10,000포인트 찍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저점이 어디다? 그땐 저점이 10,000포인트입니다. 그땐 저점이 10,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막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이 변동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RA를 했었고 이제 운용사로 옮겨가지고 롱숏 펀드를 했어요. 롱숏 펀드. 롱숏 펀드는 뭐냐?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 고점 찍는 거는 진짜 잘한다. 기가 막히다. 원래 이제 롱도 하고 이제 숏도리도 했었으니까 그 두 군데 다 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제가 시장 얘기 많이 드릴 테니까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CFA라는 자격증도 있고 CFA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어가 되게 친숙해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도 같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 시장을 볼 때 한국 시장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보고 중국 시장도 보고 유럽 시장도 보고 다 같이 보거든요.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시황을 브리핑을 해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는구나 좀 봐주시고 시장을 이렇게 보는구나를 좀 봐주시면서 저랑 같이 오늘 방송 프로그램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F라는 자격증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T사라는 이제 운용사가 있어요. 해외 운용사에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해요. 거기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제가 1등을 했었다. 이건 저번 주 방송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뭐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늘 나와가지고 야 이거 조정이다 하락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년이면은 10,000포인트 보고 있을 겁니다. 내년이면은 저점이 10,000포인트다. 저점이 10,000포인트. 그 위는 어딘지 대충 상상이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3분기는 이제 어려운 장이 될 거다.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익을 보면은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제 현금 인출하고 또 이제 재투자 장기 종목에다 재투자하고 또 이제 관망도 포지션이니까 관망하고 자신 없으면 관망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3분기는 가격 조정은 이제 오늘처럼 하락이 이게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보기보다는 조금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줄 줄 알았어요.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좀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좀 연착륙을 바랬는데 이제 그 연착륙이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왔죠. 가격 조정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제 기간 조정은 없고 지루한 기간 조정은 없고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저점에 반등 잡히는 것도 빠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도 들어보세요. 유튜브 라이브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유럽, 중국 다 본다고요.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좀 상당히 퀄리티 있습니다. 퀄리티 있기 때문에 와서 봐주시면서 이렇게 보는구나. 시장을 이렇게 보고 3분기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6월 19일 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는 사실 이제 지수에다가 숏을 잡았어요. 지수에다가 좀 이제 인버스를 잡았고 인버스를 잡고 이제 쭉 끌고 가다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많이 수익을 봤죠. 수익을 봤는데 사실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수 인버스를 잡고 어제 저도 어제 SK 하이닉스 포모가 와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이 매수를 했어요. 같이 매수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포지션 어떻게 구축을 했냐 3분기에는 지수는 숏을 치고 개별 주식은 안 오른 거는 롱을 쳐가지고 조금 이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닉스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포모가 와가지고 닉스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전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이요 여러분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이고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왜 이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 같은 선수도 지금 엇박타는 시장이에요.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어제 오늘 좀 멘탈이 조금 털렸었습니다. 털렸었고 이제 다 복구는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책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시장 기회 널렸고요. 이 주식시장이 좋은 게 뭐냐면 살아남아 있으면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고 매달 기회를 줘요. 심지어 매달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절대 지금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27년 여름까지는 무조건 주식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26년 11월에 뭐 있죠? 트럼프 선거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바닥 기고 있죠. 지지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시장이든 뭐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냅두면 안 됩니다.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든 취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한다? 미국을 따라갑니다. 미국에서 돈 풀면 한국도 답 없어요. 같이 돈 풀어야 됩니다. 같이 돈 풀어야 되고 지금 뭐 금투세 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뭐 그거는 언제든지 항상 나왔던 얘기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만하면 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네, 다 얘기했죠. 요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그냥 귀 닫으세요. 안 좋은 시장에서는요,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요. 좋은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이게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든 TV든 결국은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올 만한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국민연금 리밸런싱 한다고 하죠. 리밸런싱 한 번에 다 때릴까요? 아니에요. 3분기에 그냥 조금씩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몇 조가 된다는데 이거 다 몇 도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이요, 그렇게 양아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변동성이 잦아들기 기다리면서 이런 뉴스 같은 거요, 그냥 귀 닫고 있으면 됩니다. 귀 닫고 있으시면은 시장 다시 올라옵니다. 시장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다? 필요한 정보만, 내가 필요한 정보만 보시고요. 저는 이제 항상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차트에서 캔들과 추세 움직임을 보세요. 그것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주식시장에 이렇게 몰입해 계시지 마세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은요. 주식시장에 계속 몰입해 있다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은 여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조금 너무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HTS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가끔씩은 좀 나가가지고 산책도 하시고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일부러 술 약속이라도 잡으세요. 잡아보셔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술도 좀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주식시장이랑 잠깐 멀어져 계세요. 주식시장이랑 잠깐 멀어져 계시면서 한번 주식시장을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고 한번 약간 쿨다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너무 하락하는 거 맨날 이거 보고 계시지 마세요. 어차피 우울합니다. 어차피 우울하기 때문에 보고 계시지 말고 그냥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변동성이 잦아들기 기다리면서 그냥 내 종목이 오르겠거니 기다리면서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얘기했죠.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뉴스만 나오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온다. 왜 그렇겠어요? 어제 하이닉스 막 갈 때 뭐라고 나왔어요? 막 ADR 되고 더 수급 들어오고 뭐 포워드 PER이 뭐 몇 월 배라서 더 이제 싸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죠 어제. 오늘 무슨 얘기 나와요? 오늘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하락하니까 이런 겁니다. 생리가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런 거 뉴스에 너무 이렇게 관심 갖지 마세요.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건요, 결국은 이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나오는 후행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기다리시면은, 이런 거에 이제 휘둘려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닫아두시고 지금은 일단은 좀 더 일상생활을 즐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 수익률인데 그동안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셔라. 좀 믿어보셔라. 좀 생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방송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왜곡했던 그런 왜곡된 상승세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려보는 포지션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고난도 시장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시장이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악재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이런 마인드셋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변동성 장에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 그리고 관망 포지션까지 이러한 시그널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하단에 계속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부분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실적 향방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어제 증권사들이 최근 1개월간 내놓은 두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87조 1,570억 원, SK하이닉스 62조 6,40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1분기보다도 각각 29조 9,242억 원, 25조 298억 원을 더 벌어들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자 우위 구조 재편이 거론되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성능 제품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반도체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12.47% 하락, 255만 5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12.31% 하락, 31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해왔던 반도체 투톱이 오늘 장에서는 크게 밀렸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2분기에는 이제 7월 중순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 만큼 두 기업에 대한 전략 송기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을 주셨는데요. 어제는 300만 원을 목전에 뒀는데 오늘은 255만 원까지 훅 떨어졌어요. 네.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네. 지금 궁금한 건 그 관망의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까거든요. 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7월 중순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뭐가 있죠, 저희 여러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렇죠? 2분기 실적 발표겠죠. 그래서 7월 중순에 있는 실적 발표. 요게 이제 많은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좀 유의미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위든 아래는 유의미한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섣불리 매수도 하지 말고 매도도 하지 말고 좀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급락해가지고 뭐 반도체 쏠림 현상 부작용 10% 넘는 급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쏠림이 이번 달에만 2번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상으로는 6월 초에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이제 5월 초에도
살짝의 쏠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쏠림이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쏠림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사실 시장의 퀄리티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 닉스에다가 이제 지수 올리니까 그걸로 좀 매매하고 나머지 이제 가두리 양식시킨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인데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제 발발 기고 있으니 이 시장에 조금 하락이 조금 보인다. 약간 이런 시장이긴 했었고, 근데 이렇게까지 급락일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하락의 어떤 한 이면엔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만 레버리지 ETF가 있는 게 아니죠. 홍콩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 ETF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을 조금 부추겼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전 개인적으로 실적이 대한 우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 수급 이슈, 테크니컬한 이슈라서 저는 이런 테크니컬한 이슈로 내렸기 때문에 반등도 조금 빨리빨리 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제 이 하락에 대해서 안 좋은 실적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거나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시험인데 하면서 마이크론에 쏠린 월가의 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은 좋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 가이던스는 사실 조금 지금 갈리고 있어요. 갈리고 있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선이 기대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너무 높아져 있고 과연 이 기대를 가이던스를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느냐? 요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실적 발표에서는 살짝 조금 기대치는 못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약간 쇼트 좀 잡았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너무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순에 있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겁니다. 창신 메모리. 사실 요거를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이제 창신 메모리라는 곳은 중국의 D램 제조업체입니다. D램 제조업체고 이제 구글이랑 애플도 D램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마이크론, SK 그리고 삼성 이 세 개 말고 다른 업체들도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업체들이 요 업체들이에요. 창신 메모리랑 양지 메모리. 근데 이 창신 메모리랑 양지 메모리가 7월 중순에 IPO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굉장히 7월에다가 많이 모아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세론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IPO하고 실적 발표하고 그럼 7월 중순 이후에는 괜찮아진다. 네, 괜찮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창신 메모리 이것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사실 금투세보다는 요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 창신 메모리. 그래서 이 창신 메모리가 IPO를 하고 가격대 얼마를 유지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걸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요 세 개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 지금 하락의 어떤 견인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그거예요. 네,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실적 이슈냐? 실적 이슈는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내러티브. 지금 보시면 창신 메모리 상장 임박. 내러티브죠. 창신 메모리 상장했어요. 오케이. 뭐 근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 뒤에는 어떡할 건데? 창신 메모리 애플이랑 구글에서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많이 선택할까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그냥 뭐다? 내러티브다. 내러티브다. 그리고 두 번째, 주도주 쏠리면 안 좋은 현상. 뭐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저희 맥세븐이라고 있죠. S&P도 뭐예요? 7개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쏠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마이크론만 올라가고 있어요. 인텔이랑. 다 쏠림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이 쏠림이라는 거는 결국은 실적이 제일 좋은 주식들만 움직이는 거고 이 쏠림이 나쁘냐? 지금처럼 뭐 다른 종목들은 하락시키고 혼자만 오르는 건 나쁘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같이 오르는데 주도주가 상승률이 더 세는 쏠림이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굉장히 건전한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현상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세 번째, AI 버블의 끝이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은요.
그냥 단순한 AI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이랑 미국은 지금 AI를 핵이랑 똑같이 놓고 보고 있고 둘은 그냥 핵 개발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캐펙스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두올 다이예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시장이고 저희는 그 시장에서 그냥 같이 편승해서 그냥 주식이 올라가는 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버블 끝이다. 뭐 하락하니까 뭐 AI 버블의 뭐 역사라고 하면서 이제 그 리포트 같은 거 나오면서 뭐 계속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보지 말아라. 네,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AI 버블은요 유동성도 적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닷컴 하나 띡 하고 붙이면 그냥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앞으로 나올 유동성 장세. 그 유동성 장세에서 진짜 별의별 잡주들이 닷컴 AI다라고 하면서 딱 올라가면은 그땐 저도 버블이라고 할게요. 보통 버블이 어떻게 오냐면요. 코스닥 종목이 있어요. 코스닥 종목에서 갑자기 이상한 잡주가 사업 공시를 딱 띄웁니다. 사업 공시에다가 사업 분야 하나를 추가를 해요. AI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막 100%, 200%씩 빵빵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버블입니다. 지금 버블 아니에요. 지금은요 메모리가 실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뭐 사업 공시에다가 AI라고 딱 AI 사업한다고 띄우고 뭐 주가 올리는 기업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때 희한한 기업들이 사업 공시에다가 진단 키트 한다고 하면서 주가 빵빵 뛰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장 절대 아닙니다.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 거 다 하수예요. 이거 다 하수입니다. 다 하수고 지금 절대 버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실적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된다? 2028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고 휴머노이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하반기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될 거다. 로봇이 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뭐죠? 반도체 칩셋 더 많이 씁니다. 반도체 칩셋 더 많이 쓰고 휴머노이드도 사람이랑 똑같은 AI를 탑재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반도체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반도체는 더 수요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뭐예요? 캐펙스 투자 지속.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랑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다? 단순한 AI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서로 지금 국가 간의 명운을 걸고 전략적 무기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무기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절대 하차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가 추세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7월까지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이번 기회에 한번 일상을 좀 즐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보시면 상단 채널 여기 상단 채널 셋오프가 나오긴 했어요. 상단 채널 셋오프가 나오긴 했고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봤냐 갔다가 찍고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갔다가 찍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죠. 그게 안 돼가지고 저도 살짝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긴 했습니다. 근데 한번 나왔으니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음 시장은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5번 채널 그리고 이쪽이 4번 채널 이렇게 돼 있는데 5번 채널 하단을 아마 내일 뚫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겠죠.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고 만약에 내일 여기서 지금 채널 딱 하단에 상단에 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왔어요.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땡큐인 거예요. 그러면 더 가는 겁니다. 더 가는 건데 일단 지수가 높고 여러 가지 좀 내러티브가 있으니 저는 내일은 좀 이렇게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4번 채널에서 횡보를 하면 조금 기다리시자 이렇게 기다리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SK 하이닉스 60분 봉인데 약간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그리면서 결국은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건 어떻게 된다? 뭐 때문에?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는 구간은 이렇게 7월 실적 발표 이후에 7월 실적 발표 이후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튕겨져도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조금 파세요. 차라리 파는 게 낫습니다. 파는 게 낫고 그래서 이쯤 라인 7월 이후에 약간 하락이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중순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관망으로 포지션 취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상방과 하방이 결정되는 만큼 지켜보자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 메모리 제조사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상장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선 이러한 빅 이벤트 흐름 잘 짚어보셔야겠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든든한 모멘텀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과 향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오, 이것도 관망을 주셨네요. 네. 31만 원에서 오늘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닉스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홍콩의 ETF는 이제 레버리지 ETF만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이 가팔랐어요.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도 있고 인버스 ETF도 있고 그래서 이 롱숏을 좀 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상승률은 좀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그래도 좀 더 건전하게 올라갔고 좀 더 차트를 좀 따라주면서 올라갔고 실적에 따라서 좀 예쁘게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이 더 나오면은 사실 닉스가 더 나왔지 전자는 사실 닉스만큼의 더 하락률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닉스는 정말 퓨어한 메모리 플레이어예요. 근데 전자는 메모리도 있지만 저희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버퍼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삼성전자의 어떤 힘이 하방에서의 어떤 지지해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하방을 좀 더 지지해 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를 한번 보시면 전자도 SK 하이닉스만큼 상승률이 가파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단까지는 닿고 내려왔어요. 상단까지는 닿고 내려왔고 그래서 매매가 조금 더 편하긴 하다. 매매가 좀 더 편하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초록색 지지선 반등 구간인데 아까 닉스랑 똑같죠. 닉스는 여기까지 닿았고 여기까지 닿았죠. 아까는 닉스는 여기까지 닿았고 전자는 안 닿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 이 지지 구간이 한 27만 원, 28만 원 정도가 돼요. 28만 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등 나오면 팔자. 비중을 좀 줄이자. 비중을 줄이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 이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는 팔자. 사는 게 아니라 팔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SK 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7월에 실적 발표가 나오니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든지 아니면 그냥 관망이든지 한번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와요. 28만 원에서. 그러면 저는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37만 원과 28만 원 라인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7월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닉스보다는 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1번 시나리오였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뚫으면은 저는 한 23만 원 라인 여기 갭이 있거든요.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갭을 메꾸고 이 라인이 한 23만 원 라인인데 23만 원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27만 원 라인 이렇게 23만에서 27만 원 라인을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게 2번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2번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매매를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한 30만 원 정도에 샀다. 30만 원 정도에 샀으면은 요 라인 지지 28만 원 지지해주는지 잘 보시고 28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23만 원 지지해주는지 보시고
23만 원에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23만 원에서 뭐 매수를 하세요. 그럼 30만 원에서 23만 원이면 평단가가 대략 53만 원이니까 26만 원 정도로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26만 원이면 여기 상단이죠. 여기 상단. 그래서 23만 원에서 매수. 해서 평단 내리면 26만 원이죠. 이렇게 돼서 26만 원 평단이니까 26만 원 평단이면 여기 27만 원 반등 왔을 때 본전 치고 나올 수 있죠.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랑 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나올 수 있는 전략도 있고 그냥 갖고 계신 전략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전략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금을 좀 확보해 두고 섣불리 매수 매도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매수 매도 하시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4번 채널 하단까지 내려올 확률은 적다. 그래서 여기 어디다? 23만 원의 갭이 있다. 그리고 이 갭을 한 번은 메꿔줄 수 있다. 여기 메꿔주면은 어떻게 된다? 이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 라인이 어디다? 23만 원이다. 23만 원이다. 그래서 네, 23만 원. 이 라인까지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던 사람이니까 사실 제 경력의 대부분은요 코스피가 박스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16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20년까지 증권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년부터 21년까지 22년까지는 이제 저기 벤처 캐피탈을 했어요. 벤처 캐피탈 했고 22년부터 이제 25년까지는 또 이제 거기도 코스피가 박스권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용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17년부터 20년, 22년부터 25년 이 양 기간이 전부 다 박스권이었던 기간이고 저는 이제 박스권에서만 매매하던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구간이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 지금 하락에서 뭐 좀 손해는 봤지만 이거 다 트레이딩으로 메꿀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걸 기대를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숏도 쳐도 돼요. 숏도 쳐도 되고 어차피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그렇죠? 인버스도 있고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그러면 뭐 한두 달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매매 전략이 있고 매매 방법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날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같이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한번 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보다 천천히 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1차 지지에서는 28만 원, 2차 지지에서는 23만 원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7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계속해서 너무 과열된 시장에 매몰되지 말고 좀 일상을 즐겨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가져가 봐야 할 매매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박스권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은 제가 주로 쓰는 종목 전략이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승장에서 쓰는 거고요. 이 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세 상승장, 중기로 쓰는 거고 이제 요거는 SRA라고 하는 전략은 제가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 전략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SRA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따로 HTS는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전략 같은 거를 다 넣어놔요. 넣어놓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종목을 쭉쭉 뽑아주거든요. 쭉쭉 뽑아주고 또 이제 제가 딱 들어가면 좋은 가격대 이런 것도 다 뽑아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써가지고 저는 보통은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기 방송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뭐 퀀트 트레이딩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게 진짜 퀀트 단타 트레이딩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적어도 이런 거는 써야 이런 거는 써야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다. 퀀트는 아니고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도 매매도 좀 과학적으로 하자. 매매도 좀 과학적으로 하면은 수익을 좀 더 기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전략 종목 탐색하고 이제 가격대도 탐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은 SRA 전략을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여기가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여기가 박스권을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서 저한테 이제 시스템이 딱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매수 가격대 여기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시스템이 딱 들어왔고, 이때 6월 9일 날 이때도 좀 많이 빠졌죠, 시장이. 이때 그래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6월 19일 날 이때는 제가 뭘 했죠? 이때 이제 다 매도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같이 모두 잡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인버스도 잡았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진행하는 그런 매매 방식이 있고, 저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박스 트레이딩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냥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히 관망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밑에서 숏 잡을 수 있으면 숏 잡고, 그래가지고 양 사이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보시면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지수도 보고, 지수를 봐도 그렇고 전자를 봐도 그렇고 박스권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유효해지는 시장이 오고 있다. 제가 잘 아는 장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한두 달 정도는 지수 트레이딩 그리고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열심히 수익을 쌓아서 진짜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는 정말 저점 매수, 제 원래 매매로 돌아가서 제가 진짜 잘하던 매매인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돌아가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위에서 좀 편하게 파는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좀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년, 19년에는 요 박스권, 21년부터 24년까지도 요 박스권, 이 박스권만 했기 때문에 박스권 누구보다 잘해요. 박스권 누구보다 잘하고 잘 알고,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저랑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계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한 1, 이틀 정도 조금 멘탈이 털린 모습 보셨겠지만 금방 다 회복했고, 이제부터 앞으로 수익을 낼 일만 남았다.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약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시황을 정리해 가지고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주식 처음인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주식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고, 뭐 지수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그냥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분위기를 느껴보시고,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뉴스로 움직이고 이런 지수 때문에 우리 지수도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종목이 있으니 우리나라 지수에서도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 정도 정말 주린이라면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은 그런 공부를 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그냥 위로 빵빵빵 오르는 시장이 아니고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횡보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내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주식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이랑 이제 뭐 이런 브리핑까지 좀 다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송기호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까지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는 한두 달 정도는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어주셨고요. 횡보 장세에서는 어떠한 매매 전략을 취해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박스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부분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송기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청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속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히든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어떤 그런 종 종목이죠?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이고 보시면은 시젠이 오늘 흐름이 괜찮았어요. 흐름이 괜찮았고 지지도 잘 지켜줬습니다. 지지도 잘 지켜줬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코스닥 승강제. 코스닥 승강제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어요. 그렇죠? 코스닥 영원히 하락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부양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밑 작업의 하나가 뭐죠? 코스닥 승강제죠. 코스닥 승강제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있죠. 그중에 이제 시젠이 편입이 됐어요. 시젠이 편입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중에서는 한미약품, 뭐 삼바로, 셀트리온, HLB 이런 대기업, 대기업 이제 신약 개발이나 CDM도 좋은데 시밀러도 좋은데 이런 시젠 같은 거 중소형주지만 이건 이제 사실 신약 개발은 아니거든요. 신약 개발은 아니고 진단 키트. 저희 코로나 때부터 주식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시젠이라는 기업은 코로나 진단 키트로 10배 갔던 종목이었죠. 이 시젠은 그래서 신약 개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돈도 이미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시젠이 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최선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오늘 주가도 좀 반영이 됐죠. 다른 종목 다 가고 있을 때 혼자서 마이너스 0.5%밖에 안 찍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젠은 꼭 한번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젠이 PCR로 5천 원대 매출 내고 이익률 20% 근접. 이익률 20%면 뭐랑 똑같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 정도로 바이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영업 마진도 굉장히 잘 나오는 좋은 회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한 번 텐베거를 찍어봤던 기업이에요. 한 번 텐베거를 찍어봤던 기업은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젠 같은 거는 한 번 좀 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시젠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시젠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외국인들은 시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미 이제 진단 키트로 전 세계 수출도 한번 했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바이오지만 신약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넣어도 굉장히 좀 안전한 종목이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젠은 뭐 신약 개발 같은 어떤 파워풀한 이벤트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좀 꾸준하게 잘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젠은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특수 넘었다. 그래서 경쟁력의 외인 매수세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텐베거면서 바이오 섹터고 신약 개발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에서는 제일 좋은 기업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때 코로나 진단 키트 한번 10배 갔죠. 그리고 요 검은색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지금 지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지를 다지고 있고 가장 좋은 건 뭐다? 오늘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0.18%밖에 안 빠졌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겁니다. 내일도 아마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 저는 매수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매수가는 26,000원에서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좀 살짝 숨겨놨는데 저는 굉장히 더 이제 한 5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시젠입니다. 코스닥 승강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8%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젠 종목은요. 단 0.18% 빠지면서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미리미리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단에 계속해서 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